옛날 어느 마을에 정인아라는 의원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막 의원이 되어 의술이 많이 서툴렀다. 어쩌다 한두 명 정도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지만 처방이 신통치 않다 보니 환자들이 늘기는커녕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살림이 궁핍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가진 영의정 대감이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대감을 낫게 하기 위해 전국에서 내로라는 의원들을 모셔다가 진맥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신 또한 영의정 대감을 직접 찾아가 진맥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평범한 의원이라 영의정 대감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이 대단한 사람임을 내세우기 위해 묘책 하나를 세웠다. 정인아는 보름 동안 영의정 대감의 가족들과 대감 집에 거처하는 식솔들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각과 옷 한 벌을 새로 입고 영의정 대감집 대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온 이에 얼굴과 옷차림으로 보아 영의정 대감의 아들임에 분명해 보였다. 정인아는 대감의 아들에게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정인아의 행색이 양반집 어른 같아 보여 김자명이라고 대답하였고 정인아는 곧장 개축년생이시군요. 라고 말했더니 김자명이 깜짝 놀라워하면서 어찌 자기 나이를 알았는지 물었다. 길을 지나다가 이 댁의 기운이 영 이상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데 나이가 중요하겠습니까? 부친의 병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라며 대답하였다. 김자명은 부친이 병환으로 누워있다고 하였고 집안의 기운이 어떻게 이상한지 물었다. 정인아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수화불상용입니다. 라고 말하자 김자명은 그 뜻이 궁금하여 또 물었다. 현재 부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정인아는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 상극인 수화는 불과 물이 서로 싸우고 있는 형국으로 내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외적으로는 부자간의 화합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김자명은 정인아의 풀이에 탐복하였고 그걸 신통하게 알아낸 정인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안 사정에 대해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나라일로 몸과 마음이 쇠하였고 얼마 전부터 사소한 일로 아버지와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병환이 자신의 불효 때문이라 여겨 심히 고통스럽다고 했다. 정인아는 자신이 의원이라고 말하자 김자명은 반색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부친의 병환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김자명이 대감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동안 진맥을 본 의원과는 다른 신통한 의원을 데리고 왔다며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정인아를 소개하였다. 이에 정인아도 뒤따라 대감의 방으로 들어갔다. 정인아는 영의정 대감의 맥을 짚으며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말문을 열었다. 보름 정도 정성을 들이면 대감의 병은 나아질 것입니다. 정말이요? 분명 쾌차하실 겁니다. 방을 나오면서 정인아는 김자명에게 당부를 하나 했는데 병을 고치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대감의 방에 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자명은 아버지의 병만 낫게 해준다면 무엇이든 따르겠다고 하였다. 대감의 병을 고친다고 한 그날부터 정인아는 상다리가 휘어지는 진수성찬과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뜨끈한 아랫목에서 편히 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덧 대감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 보름의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 정인아는 대감의 진맥을 짚으면서 자신이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진즉에 알고 있었기에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다. 정인아는 김자명을 불러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병환이 심각하다며 특별한 약초를 구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돈을 두둑이 건네면서 아버지의 병만 낫게 해달라며 부탁했다. 그런데 정인아는 보름날 밤을 마지막으로 야반 도주를 할 생각이었고 마지막 저녁상을 물리고 야반 도주할 계획을 궁리하면서 바바를 이리저리 손끝으로 굴렸는데 그 모양이 마치 완약 같아 보였다. 정인아는 바바를 좀 더 뭉쳐
손으로 비볐고 새까만 것이 정말 환약처럼 감쪽 같아 보였다. 김전명에게 받은 돈도 있고 바발로 만든 가짜 환약이라도 영의정 대감에게 처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전명을 불러 대감방으로 함께 들어갔다. 정인아는 진맥을 짚은 후 바발로 만든 환약을 대감에게 주면서 안심시켰다. 이 환약은 제가 특별히 만든 것이니 금세 쾌차하실 겁니다. 고맙소, 정의원. 정인아는 김전명에게 내일이면 일어나실 수 있으니 오늘 밤은 편히 보내라며 능청스러운 말까지 하며 헤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정인아는 영의정 대감의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골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정말 영의정 대감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고 어제까지 아파서 누워있던 대감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력이 돌아왔는데 김전명과 더불어 가족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다. 김전명은 부친이 완쾌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정인아가 머무르던 방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는데 아버지의 병환을 고치고 일부러 떠났다고 생각했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정으로 의술을 펼치는 의원이라 여겼다. 아버지를 살린 은인을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어 사라진 정인아 의원을 백방으로 수소문하였고 깊은 산골에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김전명은 정인아가 사는 깊은 산골로 향했고 꼬박 나흘을 걸어 당도했다. 마침 정인아가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자신의 집 마당에 김전명이 떡하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정인아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다. 그런데 김전명이 갑자기 큰절을 하며 부친의 병환을 낫게 해줘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다. 아버지가 어떻게 딱 보름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신미한 환약을 어떻게 만든 것인지 물었다. 정인아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김전명은 겸손한 정인아 의원에 더욱 감복하였고 아버지를 살린 은인을 이런 곳에 있게 할 수 없다며 함께 가자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정인아는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고 영의정 대감은 정인아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는데 그동안 마음만 앞섰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정인아는 의술에 정진하게 되었고 한양에 큰 약방까지 얻게 되었다. 그리고 나라에서 알아주는 명의가 되어 편안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